누군가 박진석의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그날 밤 고성이는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대문 앞 가로등 불빛이 어정쩡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저택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붙잡고 서 있었고 고성이의 얼굴은 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단정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다 들킨 사람의 날카로운 표정이었거든요. 지은호 후배가 왜 여기 있어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쌓인 혐오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떨림이었어요. 설마 이분이 지은호 후배 친엄마예요? 지은호는 한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지은호는 이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고성이가 먼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척이었는데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입술이 너무 뻣뻣했고 눈동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성재야, 늦은 밤에 무슨 오해를. 오해요? 박성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오해할 만한 표정이 아니잖아요. 지은호 후배가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 눈빛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길 하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절박함을 버텨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해버렸어요. 선배 안으로 들어가세요. 뭐요? 지금은 제가 말을 못해요. 대신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 짧은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맞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침묵이었거든요. 박성재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요. 그럼에도 박성재는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라는 말이 지은호 후배한테는 얼마나 쉬워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끔했습니다. 선배, 제발이요. 그 제발요가 박성재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은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박성재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라는 거요. 박성재는 끝내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사모님에서 본색으로 갈아 끼워졌거든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내 과거를 꺼내겠다는 눈빛을 해? 지은호는 차분하게 고성이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때려보세요. 뭐? 때리면 그 다음엔 제가 움직일 차례예요. 지은호의 말투는 담담했는데요. 담담하니까 더 서늘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은호가 이렇게 변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고성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기네. 내가 널 찾았을 때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 돈 줬잖아. 내가 원했던 거잖아. 지은호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었는데요.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거래요, 그게? 그래, 거래지. 고성이는 자기 말을 정당화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내 아들을 살려야 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꽉 쥐고 떨림을 눌렀어요. 아들을 살리려면 딸을 죽여도 돼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제 사망 신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기록된 서류를 봤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떳떳해요? 고성희가 급하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제였잖아. 난 내가 그때 확인도 안 했잖아요. 지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까봐 그냥 없어지길 바랐던 거잖아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를 지은호가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정순이 여사님이요. 정순이 그 이름이 나오자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은호가 엄마를 말하는 방식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했거든요. 너 지금 나 협박해? 협박 아니에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고해요. 한 번만 더 엄마 가게에 얼씬거리면 그땐 제가 참을 이유가 없어요. 고성희는 그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무시하면 지은호가 진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고성희를 주춤하게 했어요. 그러다 고성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급한 걸 꺼낸 거죠. 한우진 어디 있어?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진이, 내 아들 우진이 어디 숨겼어? 수술 끝나고 감쪽같이 사라진 거 내가 한 거지? 지은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꺼내준 거예요. 뭐? 지옥에서. 그 한마디에 고성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지은호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말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계속 그러면 박진석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5년 전 당신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는지, 누굴 밟고 올라왔는지. 고성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 뒤 고성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 안에는 의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요. 박성재는 불을 켜지 않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꺼놓고요.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자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성재야.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지은호 후배, 어머니가 버린 딸 맞아요? 한우진간 이식 때문에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고성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언제나 그 찰나의 가면을 고쳤었습니다. 아니야. 고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너무 커. 지은호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맞긴 한데 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간 이식,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우연? 박성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다 누군가가 망가졌더라고요. 고성희가 표정을 굳혔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 회사 일도 많고 너랑 수빈이도. 그 이름이 나오자 박성재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이수빈. 박성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평온이었어요. 수빈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지금 어머니 얘기만 듣고 싶어요. 고성희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달려가면 끝이에요.
박진석은 겉으론 호탕하지만 배신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애원과 협박을 동시에요. 고성이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재야. 목소리가 울먹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나나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는 최선을 다했어. 박성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역겨워서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가 가장 약해질 구멍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내 아버지 요즘 심장 상태 어떤지 알지?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순간 아버지 정말 무너질 수도 있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너 아버지 죽이는 아들 되고 싶어?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고성이는 가족 걱정하는 엄마 얼굴을 붙여버렸어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지금 그 말 협박인 거 알아요? 고성이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난 협박하는 게 아니야. 난 가족 지키자는 거야. 박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라는 현실이 분노보다 더 무거웠으니까요. 그러다 박성재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참을게요. 고성이가 숨을 내쉬려는 순간 박성재의 다음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참아요. 어머니, 제가 참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성이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지은호 후배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뭘 하든 전 그 후배 편에 설 수 있어요. 문이 닫히자 고성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요. 지금 필요한 건 입막음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으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지은호의 신뢰를 깨부수고 박성재의 분노를 지은호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지은호, TF 자료 쪽으로 엮을 수 있게 준비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고성이만 알았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 지역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 지역은 아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평소처럼 웃지 않았거든요. 지은호의 눈은 울었는데요. 울고도 더 울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런 시간에.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이 터졌습니다. 선배 박성재 선배가 봤어요. 뭘 봤는데요? 고성의 씨랑 저. 이지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는 성격이라는 것도요. 박성재가 뭐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묻자 지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제 친엄마냐고. 이지혁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위험한 연결이 완성됐습니다. 박성재, 박진석, 고성희 그리고 지은호. 이 연결이 완성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칼을 꺼냅니다. 보통 고성희가 먼저 꺼내죠. 지은호. 이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저 무서워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이지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늘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무서우면 더더욱 같이 움직여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요? 우진 오빠는 안전해요? 지은호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지금은 안전한데요. 근데 고성애 씨가 우진 오빠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지혁이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진 씨를 찾는 이유가 아들이라서가 아니죠. 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오빠는 그 사람한테 도구였어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한테 연락할게요. 지은호가 놀라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선배. 왜요? 박성재 선배 지금 엄청 흔들려요. 아버지 심장 때문에 지금은 못 움직인대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박진석이 심장이 약하다. 그럼 고성이는 그걸 인질처럼 쓸 거다. 박성재는 갈라질 거다. 그 틈에서 고성이는 지은호가 가족을 흔들었다는 프레임을 만들 거다. 알겠어요. 이지혁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준비할게요. 고성이가 공격할 거예요. 곧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요, 진실보다 타이밍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지은호가 먼저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이밍을 뺏어야 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순이 식당, 내일 오전에 찾아갈게. 너 아니면 엄마가 울어. 지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지혁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왔네요. 뭐가요? 고성이의 첫 번째 칼. 그 시각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잠든 척을 했지만요. 사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냄새를 맡았거든요. 오늘 박성재가 던진 말이 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 박진석의 머릿속에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젊을 때부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말과 표정 사이에 숨은 마음을 읽는데 익숙했고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조용히 사람 풀어. 고성의 최근 동선부터 과거까지. 박진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25년 전. 박진석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으로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팠습니다. 내가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박진석 같은 사람에겐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박진석의 책상 위에 얇은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라고 적힌 봉투요. 박진석은 그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직감했습니다.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박진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박진석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조작된 삶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름, 주소, 날짜, 그리고 지워진 기록들. 무엇보다 박진석의 시선을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관련 서류 처리 정황. 허위 사망 신고 가능성.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고성이를 불러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받는 건 고성이에게 너무 쉬운 탈출구를 주는 일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법무팀과 로펌 쪽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으로 웃고 속으로는 도려낼 계획을 짜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어요?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을 읽어야 했거든요. 박진석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고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피곤하겠다. 쉬어. 고성이는 그 다정함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이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아주 차갑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금만 더 웃어라. 박진석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웃는 동안 나는 문을 잠글 거니까. 한편 박영란은 숨막히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고성이의 통제도 지긋지긋했고 아빠 박진석의 정답만 강요하는 사랑도 숨이 막혔거든요. 박영란은 짐을 싸고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 찾지 마. 내 인생 살아볼게. 박진석은 그 쪽지를 읽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내 딸이 내 집을 나가? 박진석은 박영란의 곁을 지키는 보디가드 이지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지환, 영란 어디 있어? 이지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연락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숨을 쉬려면 잠깐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박영란은 머리를 대충 묶고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아. 박영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그림 그리면서 살래. 이지환은 그 웃음이 기특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박영란의 웃음은 도망쳐 나온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행복해 보이는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웃음이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치킨. 박영란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진짜 사발면이랑 치킨 먹고 싶어. 둘은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박영란은 사발면 국물을 끝까지 마시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나 이런 게 좋았나 봐. 이지환은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단순한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숨쉬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박진석은 박영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집으로 가. 싫어요. 안 가. 박영란가 버텼습니다. 나 내 삶 살 거야. 박진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딱. 박영란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혔고요. 이지환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집으로 끌려갔고 박진석은 문을 잠갔습니다. 반성할 때까지 못 나와. 그 소란을 듣고 박성재가 내려왔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에는 분노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박진석이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 교육이다. 딸이요?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란을 딸로 생각하세요? 소유물로 생각하지.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성재는 고성이에게서 받은 역겨움이 아버지에게까지 번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 단속하기 전에 옆 사람부터 의심해 보세요. 박진석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진짜인지. 박성재가 고성이를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가면인지. 고성이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보고서를 받은 상태였고요. 박성재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는데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속으로는 서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의 두 번째 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AP 인수 TF 자료를 검토하던 날이었어요. 지은호는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결제 흔적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 결제로 인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서버에서 민감한 자료가 빠져나간 기록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접속 아이디가 지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누가?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였습니다. 고성이. 그리고 고성이가 보낸 문자. 엄마 가게 내일 갈게.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진실 폭로보다 먼저 지은호를 범인으로 만들 생각이라는 걸요. 지은호가 회사에서 무너지면 박성재도 이지혁도 지은호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먼저 때리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지은호 당했네요. 선배 저 괜찮아요. 이지혁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요, 증거로 싸워야 해요. 감정으로 싸우면 고성이가 이겨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선배, 고성희 씨는 증거를 없애는 사람인데요. 이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증거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터지게 만들어야 해요. 한 갈래를 막아도 다른 갈래가 터지게.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곧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순이 식당 쪽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아니 지은호야. 그 사람이 왔어. 지은호의 심장이 뚝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거기서. 안 돼, 은호야. 나 괜찮아. 정순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요.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랑 닮았더라. 그래서 나 잠깐 정신이. 지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선배, TF. 지금은 사람이 먼저예요. 두 사람이 식당으로 달려가는 동안 고성이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지켜야 할 것들을 동시에 흔들어 버리고 있었어요. 회사, 엄마, 우진. 한 번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보고서 안쪽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였어요. 25년 전 화재 당시 아이가 둘이었다는 증언 존재. 하나는 살아남았고 하나는 사라짐. 그리고 그날 고성이가 먼저 현장을 떠난 흔적.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둘.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쌍둥이라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주변을 맴도는지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확신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밟고 올라가서 그 밟은 자리에 꽃을 꽂아 장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런 사람을 자기 침대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날 박진석은 고성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성이는 그 품에서 안도했지만요. 박진석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하지만 박진석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고성이도 이미 마지막 플랜을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고성이가 정말로 무너질 위기에 몰리면 고성이는 늘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번엔 지은호가 아니라 박진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전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 터지는 방식인데요. 지은호는 회사에서 배신자로 몰릴 위기이고 정순이는 고성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고 박성재는 아버지 심장을 인질로 잡힌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고 박영란은 감금되듯 갇혀버렸습니다. 이지화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성이의 지옥이 이제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